건물이 통으로 빈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보이는 건물이 대부분 비었습니다. 공실률이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매스컴 등에서 하도 많이 다뤘지만 강호반은 또 발바닥 아니겠습니까? 직접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오늘은 우리 민족의 영웅 세종대왕님의 칭호에서 따온 도시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올시다.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큰 신도시 중 하나이고 서울 집중화를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혁신도시 1호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북괴가 쳐들어왔을 때 정부가 조금 한강 이남 100km 떨어진 곳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도시입니다. 세종 말은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안 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전광역시 바로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는 직선 거리로 한 100km 이상 조금 떨어져 있고요. 대전하고는 서로 차로 한 20-30분 거리에서 서울로 치면 강남에서 하남 또 강남에서 성남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많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공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세종 쪽으로 인위적으로 분산시켜서 그쪽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족들이 서울로부터 모두 분산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인구 분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도 엄청 많이 지었고 또 세종에 등록된 인구는 현재 38만 명입니다. 곧 40만을 바라본다고 하네요. 다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워낙에 뉴스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도 하고 공실의 도시, 유령 상가 도시, 밤 되면 불이 꺼지는 도시 등의 공실률로 악명이 좀 높습니다. 게다가 은퇴 자금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독특히 쓰고 있고 그럼에도 임대료를 내릴 생각은 없고 공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버틴다는 인식까지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공분을 좀 사고 있습니다. 한때 여기 투기 강풍이 불었는데요. 웃돈 없이는 이 지역의 땅이나 점포나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이 또 어떤 민족입니까? 부동산이라면 또 한장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땡빚을 내서라도 한두 개 분양받아 놓으려고 했고 한때 당진과 여기 세종 한 10년 전에 정말 묻지마 전국의 노후 자금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서 지금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몰려있는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에는 수많은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법원 검찰청 부지입니다. 나름 신도시 법조 타운이죠. 그것을 겨냥하여 여기 수많은 호재가 돌아다녔고 실제로 이렇게 땅도 파놓고 법원 검찰청이 신설될 예정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세종의 인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법원을 신설해야 될 만큼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수가 많지가 않았고 전국의 지방법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춘천지방법원보다도 적은 수의 사건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계속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지금 1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 정보를 미리 선점했던 투자자분들은 많아도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법원이 들어서고 이 일대가 활성화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로는 은퇴를 편안하게 해가 고정된 수입이 상가에서 나올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일을 더 해서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더 막아 넣어야 되는 어이없는 일을 계속 겪어왔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또 실제로도 그런 분들의 사례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건강까지 해쳐서 약으로 세월을 보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두운 터널 끝에 드디어 희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현재 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 여야 협의를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했고 향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가지고 오는 5월 28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통과된 게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법안 통과가 되면 세종지방법원이 2031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31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또 7년이 더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건물들이 또 활성화되지 못하고 공실로 계속 남아있다가 희망 고문만 또 7년이 걸리겠지요. 지금까지 12년 기다렸고 또 7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면 법원 호재를 이용해가 은퇴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려 했다가 결국은 20년이 걸리는 투자를 한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20년이면 은퇴 안 하고 계속 그냥 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 투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숨을 좀 돌리기는 했는데 7년도 너무 길다 하면서 좀 축소해 달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시의 처리 사건까지 다 맡아 떠맡고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들어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 법조타운 주변 상권은 저녁 장사가 거의 안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주변에 저녁에 법원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지를 않고 업무가 다 끝나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머물면서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할 이유가 이곳 주변에는 딱히 없습니다. 제가 법원 주변에 조금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법원 사무실도 같이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것도 공무원 청사 상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토록 상가가 많은데 또 많이도 지었습니다. 벌써 건물만 수십 동에다가 아파트 자체에서 지은 상가들까지 이렇게 많이 범람을 하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만의 영업만으로 영 좀 공실이 해소될까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세종보다 인구 유동이 많은 서울도 그리고 밤에 활성화되는 저 창원의 상남가 저 또 부산의 서면가 남포동 등도 지금 현재 공실 문제가 심각한 지경인데 과연 법원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공실이 해결이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랬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일단은 화이팅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강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세종대왕님의 함자에서 단원을 따서 번창하기를 바랬던 세종특별자치시 2탄이 계속됩니다. 1탄은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올 줄 알고 지었던 건물들의 공실 현장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 끝나고 궁금하시면 또 한번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2탄에서는 세종에서 역대급으로 큰 건물인데 거의 통으로 비다시피 한 행복한 어쩌고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집중적으로 밖에서부터 내부까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다 돌아보는데도 한참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때는 온갖 가머니슬로 분양을 했겠지만 지금은 아이고 정말 처참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전부 사용 불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용 불가 상태로 내버려 뒀고요. 쭉 한번 보니까 지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산과 크게 다르겠습니까?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결국 건물 분양 해먹는 건데 이름은 뭐라고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영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게 중요하지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는 이게 이제 해묵은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권이 제법 활성화됐다는 나성동, 보람동에도 공실 상가가 절비하고 참고로 여기는 대평동입니다. 바로 앞으로 금강 수변공원이 있기 때문에 금강조망 이것만으로도 분양업자들이 이 지역을 띄우기도 했고 실제로 여기는 금강변을 산책하면서 자영업을 하든 오피스텔에 주거를 하든 경치와 환경은 참 개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이 금강에서 조그마한 오리보트를 하나 사서 한 며칠 뱃길로 내려가면 부여의 낙하암을 거치게 되고 좀 더 타고 내려가면 바로 장항항 거치고 결국 군산 앞바다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육로의 불신 검문이 조금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이 금강을 통해서 살짝 서해안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해를 좀 사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요즘 이자가 높아가지고 70에서 80%의 대출을 끼고 상가를 매입한 수분양자들 그들의 고통이 한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가 70, 80%씩 이렇게 돈을 빌려서 분양을 받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렇게 돈을 많이 빌리는군요. 자, 미분양 및 상가 공실로 인해가 시행사의 부도가 임박했다는 그런 소문도 지금 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렇게 공실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은행이 넘어갔다느니 금융사가 어째됐다 이런 말은 잘 못 들었습니다. 시행사도 끄떡없는 것 같습니다. 연쇄 부도가 나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보이는데 금융권이나 건설업계는 어디서 자금을 받는 건지 여전히 건재해 보입니다. 딴 데 가서 또 공사하고 어찌어찌 버티는 그런 모양인데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일단 어찌됐건 간에 개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벌써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관리비라도 좀 막아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자영업 경험이 일천함에도 이 세종에 들어와서 점포를 또 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조차 여력이 안 되면 밤에 대리를 뛰거나 또는 야간 경비 또는 택시 기사 이런 걸로 완전한 몸빵으로 수고를 가리넣가 수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생각해서 월세를 받겠다고 그게 목적이었는데 현역 때 한참 일할 때보다도 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또 그 모습을 도와가면서 지켜봐야 되는 식구들조차 건강을 잃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같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을 잘못 받으면 가정 불화로 결국은 버티다가 결국은 이혼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데 자금이 물리고 계속 고정 비용이 나가게 되면 그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막대합니다.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고 하지만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세종의 문제는 주변 환경이 이렇게 공실 천국이다 보니까 누가 하나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상권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 전문 업체나 굉장한 맛집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살릴 수가 없고 영상에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 겸 방송인 그분의 얼굴로 점포를 열어도 폐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세종의 현실이 올시다. 수도권 및 광역시 중대형 상가 공실 비율이 세종시가 21%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22년도 자료이고요. 세종시 거주자의 인구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나마 또 미성년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거든요. 세종 시민의 소비는 수도권이나 대전, 충북, 청주 등 인근 도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저기 한국에서 제일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요리의 신 되시겠습니다. 해맑게 웃고 계시는데요. 개별 점포의 성패는 저 요리의 신도 결국은 해결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편함에 수치인 불명의 관리비와 재산세 우편만 수두룩합니다. 대부분은 돈 내라는 우편물일 텐데요. 쳐다도 보기 싫을 겁니다. 어쩌면 근처에도 오기 싫을 듯 합니다. 그런 것을 방증하듯 여기 한동안 아무도 안 오신 것 같네요. 근데 저 우편물을 어떡할 건지. 안 본다고 해결될 것도 아닐 건데. 시행사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관심도 딱히 없어 보이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다른데 어디 가서 또 분양해볼까 그런 연구만 한창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항상 신중한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소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종시에 필요한 상점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말도 있고, 매장이 흩어져 있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직접된 매장이 없다는 것도 소비자가 갖는 불만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헛소리고 그냥 상가 비율을 너무 대책 없이 지어서 그 모 공기업이 폭리를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보다 상가 분양이 이윤이 월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칙 없이 막대리 지은 겁니다. 전국의 혁신 도시를 도맡아 개발했던 그 공공기업. 네, 정말 밉습니다. 오늘 보시는 두 개의 건물은 하나는 2018년, 하나는 2021년에 지어져서 사용 승인이 된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사람보다 상가가 더 많습니다. 그랬거나 어쨌거나 일단은 분양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분양이나 잘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2탄에 이어서 세종시 3탄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인사 또 드립니다. 공실탐험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종은 제가 주기적으로 와서 공실탐험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제가 시간적 한계가 있는 바람에 이번에는 대평동 일대만 촬영을 했지만 다 가볼 계획입니다. 가는 곳마다 공실입니다. 자, 여기 세종은 아파트 사정도 한번 들여다볼 계획이고요. 상가는 빈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니까 제가 들어가서 촬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것은 여기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현황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이거 보실게요. 이럴 수밖에 없겠지요. 전부 저것도 돈 내라는 소리일 건데 돈 가져가세요 하는 우편은 제 평생에 한 번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 살다 코로나 때 정부가 지원금 준다길래 이야, 이거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자, 정부가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돈을 나눠준다는 거 정말 받고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 특수한 이벤트 말고는 절대 돈을 받을 일은 없는데 저것은 다 돈 달라는 소리겠지요. 아마 당사자는 읽어보기도 싫을 겁니다. 네, 여기 거리에 나와봤는데요. 점포들이 문을 열었다가 조금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모두 폐업하고 나갔습니다. 임대를 붙여놓기는 했지만 임대가 과연 나갈 것이란 희망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익숙한 노란 통닭이라고 치킨집도 폐업을 했군요. 아무리 치킨집이 포하다 해도 치킨집은 동네마다 그럭저럭 되거든요. 그리고 노랑 통닭 저거 먹어봐서 저도 잘 알지만 좀 개안습니다. 이거 어쩌다 홍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거는 아니고 저게 이제 탕수육 비슷하게 바삭바삭한 치킨이 가끔 제가 좀 먹을만 합니다. 자, 여기는 동태탕도 있네요. 제가 이동 중에 주로 이제 출장을 나와서 거의 동태탕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저거는 특별히 못하는 데도 없고 특별히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로 동태탕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배영만 님이라고 옛날에 개그맨이죠. 약간 연식이 있어야 이제 저분 알 텐데. 알았다고요. 맛있다고요. 저게 이제 유행어입니다. 저게 이제 약간 변형시킨 자신의 유행어로 이제 내세워서 저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유행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저분이 맛있다고 저래 난리를 쳐도 안 되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한국 최고의 요리의 신 백주부님이 지원 사격을 해도 여기 세종은 안 됩니다. 이름 그대로 백약이 무효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약이 무효한 거는 여기 약국도 망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딱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백약이 무효하다. 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없으면 자영업이 안 됩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운영되던 엄청난 수의 자영업들이 계속해서 수가 줄어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건물을 지어서 상가의 수를 늘리지 않아도 요즘은 비대면 배송 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그 자영업도 영업이익이 다 줄게 생겼는데 설상가상도 아니고 이렇게 상가를 공급해버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나래비로 비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건데 대부분은 많은 대출을 끼고 이런 것들을 샀을 겁니다. 이익 한 푼 없이 지금 썩히고 있는 겁니다. 세종이 한때 상가 팔아먹을 때 웃돈 얹혀서 평당 4천만 원에 팔고 그랬습니다. 이런 지방도시에 평당 4천만 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니까 10평만 잡아도 4억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거기에다 웃돈까지 얹어줬으니까요. 자, 뉴스 기사를 보면은 상가들이 지금 현재 경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토막. 자,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가격이 떨어지니까 서너 번만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자, 7억 주고 산 상가가 지금 4차례 유찰이 되어서 1억 원대가 되었는데도 주인이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저런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사겠습니까? 자, 보통 10평에서 15평짜리가 제일 흔하고 여기 세종에서는 제일 흔한 규모의 투자 상품이었고요. 약간 크면 10억대가 좀 넘어갑니다. 건물 면적이 198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60평 정도 되는데요. 이런 큰 상가도 거의 지금 현재 5억까지 추락을 해도 안 산다고 합니다. 저 분양자들이 5억만 빚을 졌다고 해도 원금은 제껴두고 이자를 한 5%만 잡아도 한 달에 200이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요즘 약 한 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 달에 300의 이자가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갑니다. 일반인이 한 달에 300의 이자를 내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관리비가 기본 평당 보통 한 2만 원에서 심하게는 7만 원까지 이 관리비가 매겨지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한 2만 원이라 보고 60평을 분양받았다 생각해 본다면 벌써 한 달에 관리비만도 1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빈 건물에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대출 이자 300만 원에 또 관리비 120만 원, 그리고 재산세는 또 얼마 나올지 또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또 의료보험 인상분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도 얼마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합산되어서 나오면은 정말 이 지옥이 펼쳐집니다. 자, 저 돈이 만약 그냥 배당 주식 ETF에 묻어두면 4% 이상은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매년 또 성장하는 돈입니다. 연평균 7% 이상으로 배당금이 성장하기 때문에 평생 4%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점점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미국의 스타벅스, 맥도날드 또는 애플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투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자산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다 날린 것이기 때문에 기회비용까지 잃어버린 것을 합산하면 매년 거의 1억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다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투자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저기 가면 대박이다. 저기 몇 년만 묻어두면 대박. 2배, 3배, 10배 이러면서 저거 나만 안다. 그것도 항상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이런 식의 접근밖에 모르니까 목돈이 좀 있으면 그냥 부동산으로 다 달려갑니다. 금융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지한 분들을 향한
이런 유혹들이 만연하게 되고 어떤 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정보처럼 이 가공되고 해서 이 금융에 무지한 사람들 평생 그냥 착하게 회사만 열심히 한 30년 40년 다닌 그 죄밖에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희생자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개발한 LH는 심지어 원 토지주들에게는 평당 20만 원에 값싸게 사가지고 이것을 얼마? 4천만 원에 팔았답니다. 4천만 원에 평당 팔아먹은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건 거의 사기라 불러도 무방한 걸로 생각됩니다. 언론에 드러난 직원 투기 또는 철건 이런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아무것도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 혼자 보지 마시고 꼭 좀 공유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퍼져야 우리 금융무지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또한 보약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종은 앞으로도 10탄, 11탄까지 계속 나올 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거 제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